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특정 매체에 지원하는 광고를 언급한 뒤에 논란이 커지자 농담으로 한 얘기였다면서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은행장님들하고 농담으로 한번 해본 얘기고 그랬더니 그걸 또 어떻게 아셨군요. 막 가짜뉴스를 톱으로 싣는 이 신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저질 찌라시에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를 했을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랬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또 왜곡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압력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압력을 넣은 건 아니다라고 해서 농담을 해본 이야기다라고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 그러면 저기 모아놓은 은행자들 모원자에서 저 얘기를 슬쩍 하고 나중에 해명을 하는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호 대변인. 저런 장면 자체도 사실은 처음 본 장면 아닙니까? 네.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이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서 다 앉혀놓고서 뭐 일장 훈시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농담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웃어야 농담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느껴야 농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아마 은행장들 모골이 송연했을걸요? 등에 식은땀이 저는 났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가자마자 한 곳은 중단하고 한 곳은 지금 중단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농담이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아마 농담이라고 했더니 진짜 농담인 줄 알았냐?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은행들이 하지 않는다면요. 네네. 그 은행들이 그 뭐 저질 찌라시 가짜뉴스 매체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광고할 때도요. 안 알아보고 하는 광고 없습니다. 다 알아보고서 할 만한가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네. 아 농담하셨구나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한 은행장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저 자리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을 받을 사람은 없다. 근데 그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국 자체가 워낙 예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예민하고 일촉즉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연이요. 예.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연장 신청하고 또 그게 불허되고 이런 상황도 이례적이거든요. 되게 연장 신청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다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무구속하면은 대통령이 응하겠냐. 그래서 기소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럼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당대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보죠. 상황이 평이한 상황 같으면. 지금 평이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계속 이 꼬투리에 잡힐 수도 있고 또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뭐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민한 시국에 은행에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중 운영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글쎄 다수당의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표가 와서 농담처럼 압력이라고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권력을 남용하신 거죠. 웃으면서 저렇게 해명하실 문제는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사과해야 된 부분인 것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차기 대통령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수당의 그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예. 국회 여러 업무 과정을 통해서 은행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예대 마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뭐 문제 제기들이 곳곳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광고비 집행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이 대표의 말을 듣고 실제 광고 중단 의사를 표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지. 본인이 인정하셨잖아요. 농담으로 했다고. 그 농담이 농담으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으로 다가갔으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뭐 두 번째는 이게 범죄 행위까지 연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 은행장들에게는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실제 저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이게 허위 신용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발전되기를 원치 않지만 이 대표가 그 사전에 분명한 사과 의사 표명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가짜 뉴스를 이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한다, 고발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했었으면 오히려 괜찮았는데 은행장을 불러서 쓱 압력을 넣는 것처럼 비추니까 더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여권에서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사가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계엄군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가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신문 과정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평택항을 거쳐서 오키나와로 이송을 했고 네. 이 중국인 99명이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자백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언론사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정말 일종의 가짜 뉴스로 치부하기에는 이게 비상계엄까지 이어진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근데 사실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기사가 만약에 가짜 뉴스다 그러면 그건 분명한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당해야죠. 그런데 그렇죠. 광고를 하지 말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민간인 업체에게 뭐라고 할 권한은 없어요. 원래대로 방통위를 부른다든가 네. 그럼 방심위를 불러서 이런 거 왜 조치 안 하냐라고 본인들이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광고주를 상대로 해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월권적인 이런 식으로 다가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백지간 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또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72년도 유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백지광고를 했어요. 그때. 동아일보. 네. 전부 백지광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시민들이 돈 뭐 100만 원 내고 10만 원 내는 걸 광고로 한 거예요. 그렇죠. 동아일보를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문이 저 백지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진짜 아이러니하다. 그때 미교돼가지고 너무 저 신문이 저 책임져야죠. 저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저 신문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위치에서도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별개의 있는 게 문제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